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대비 필수 개념입니다. 이 동영상은 매년 찍을 거고 2024년 버전이에요. 이 동영상은 체크리스트에 가까운 동영상입니다. 너 이거 알아? 모르면 공부해 라는 체크리스트에 가까운 동영상이고, 개념 설명은 이 동영상에는 없어요. 개념 설명은 밑에 링크되어 있는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개념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재생 목록에도 개념 설명이 같이 들어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일단은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의외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71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요. 이 결과를 이용해서 약수가 몇 개다, 이 약수들의 합은 얼마다,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배수판별법.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배수판별법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현행 교과과정에서 배수판별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수판별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이런 좀 아이러니가 있죠.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9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뭐 그런 류의 경우의 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풀려면 배수판별법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집합 내용이 있죠. 잘 알아야 합니다. 집합의 정의, 부분집합의 개수, 그리고 집합의 연산,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런 집합의 연산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왜 알아야 하냐면 여기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이런 내용들을 다 집합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집합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상하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 단원이 있죠.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용어를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하냐면 함수에서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이 용어를 몰라가지고 경우의 수를 못 구해. 알아야 합니다. 합성함수, 역함수 이거 몰라서 경우의 수 못 구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 용어를 몰라서 경우의 수를 못 구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수학 상하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 단원에서 함수, 정의역, 공역, 치역,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다시 공부하세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 안 하면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고통받아요.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고통받아요. 공부 안 하면.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따로 시간 내서 이 내용을 다시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책에는 없는데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경우의 수 사칙연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덧셈을 할 것이냐, 언제 뺄셈을 할 것이냐, 언제 곱셈을 할 것이냐, 언제 나눗셈을 할 것이냐,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만든 개념인 경우의 수 사칙연산이라는 개념인데, 이 경우의 수 사칙연산은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촬영했으니까 밑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순열 단원, 조합 단원을 위해서 앞에서 미리 얘기해 주면, 순서를 생각하느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느냐, 무슨. 그리고 중복을 허용하느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느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건 책에는 따로 표현이 없어요. 그냥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이라고 할게요. 단순. 책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고 단순이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순열이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합이다. 그리고 순서를 생각하고 중복을 허용하면 중복순열이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면 중복조합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하고, 당연히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순열, 조합, 중복순열, 중복조합 당연히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야, 중복순열, 중복조합 할 때 중복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대답 못합니다. 끼끄해야 하는 대답이 같은 것을 뽑을 수 있어요. 있다고 대답을 하는데 틀린 표현이에요. 같은 것을 뽑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중복순열, 중복조합에서 중복의 의미는 뽑은 놈을 또 뽑을 수 있다예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복순열, 중복조합 문제를 안 헷갈립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확률과 통계 책을 펼쳐보면 첫 단원이 이제 순열조합 단원이죠. 그래서 순열, 동자 순열, 다른 말로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이게 같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순열.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동자 순열. 같은 글자가 있는 순열이에요. 동자 순열. 그리고 원순열, 중복 순열. 이 내용을 알아야 하고 계산법 알아야 하고 전형적인 풀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원순열의 파생된 형태인 다각형 순열, 정사각형,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6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정사각형 모양 테이블에 4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에 전형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법 알고 있어야 하고, 개념원리라는 책은 이 상황이나 공식이 다 달라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어. 공식이 똑같습니다.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나 공식이 똑같아요. 심지어는 오각형 모양이든 육각형 모양이든 공식은 똑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공식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공식이 똑같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조합 언제 사용하는지, 그리고 중복조합 언제 사용하고 중복조합 어떻게 계산하는지,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문제 있죠. 그거 알아야 되고, 중복조합의 H가 호모지니어스 모노미얼의 H예요. 호모지니어스 모노미얼이 무슨 뜻이냐면 동차 다낭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차 다낭식의 중복조합이어서 동차 다낭식의 개수를 구하라. 그 문제가 중복조합 문제예요. 동차 다낭식의 개수를 구하라. 이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중복조합 문제이고,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음한인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라. 이게 대표적인 중복조합 문제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제 말이 이해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동차 다낭식 문제, 이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와 이 등식을, 잘못 썼네.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음한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리고 조 나누기, 달리 말해서 모듬 나누기, 그거에 관련된 것도 조합과 관련돼 있고, 또 조 나누기는 또 동자 순열 문제랑 또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처럼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해서 순열조합 얘기해줬고, 이제 그 다음 단원이 이항정리 내용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항정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률과 통계의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해요.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이항정리가 정말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항정리가 나오고,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정리에서도 이항정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둘이 다른 내용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둘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가르쳐줘요. 이항정리와 독립시행의 정리가 똑같은 내용이라고 가르쳐줘요. 이 이항정리가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이고, 이 이항정리를 많이 연습해서 능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사망정리는 제가 하는 말인데, 이항정리의 심화 버전인 사망정리를 알면 이항정리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고, 이항정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파스칼의 삼각형을 배우고, 소위 말하는 하키스틱 정리를 배우죠. 그리고 이항계수의 성질이 있어요. 대표적인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에 따라서
4가지가 적혀 있는 책이 있고 5가지가 적혀 있는 책이 있고 6가지가 적혀 있는 책이 있어요. 이 이항계수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재밌게도 야, 이항정리가 뭐야? 그러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하거든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게 대답을 해요. 다만 야, 여기서 abc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대답을 해요. 이렇게는. 근데 학생들한테 야, 이항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항정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항정리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항정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시간관계상 이항정리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항정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이항정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삼항정리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이항정리에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근데 이항정리가 뭔지도 몰라. 이항정리가 뭔지를 알고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스틱 정리, 이항계수의 성질들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확률 단원이에요. 확률 단원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확률 단원은 집합으로 설명 안 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인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 단원은 집합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이 집합 내용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무엇인지, 표본 공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이 각각의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 알아야 되고 이것을 집합으로 설명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말 잘못했어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이거 알아야 합니다. 정의 알아야 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반사건의 정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적 확률의 정의, 통계적 확률의 정의, 기하학적 확률의 정의, 그리고 큰 수의 법칙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배반사건을 배우면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같이 배워요. 배반사건 배우면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같이 배우고, 여기까지가 보통 대부분의 학교의 중간고사 시험범위예요. 물론 학교 진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배우면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워요.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곱셈 정리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곱셈 정리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사건의 독립과 종속, 곱셈 정리, 이게 이렇게 같이 배워요.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 밑에까지 같이 공부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참 제가 이 동영상 설명하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지만 이 뒤도 같이 배워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 뒤를 배우면 앞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앞에 있는 문제를 더 잘 풀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제가 동영상 촬영할 때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라고 하더라도 이 뒤까지 다 공부해 두는 걸 권해요. 이 뒤까지 다 공부하면 이 확률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같이 공부해 두는 걸 권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무엇인지, 특히 이게 무지 헷갈리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 무지 헷갈려요.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인지,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지, 이거 무지 헷갈립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사건의 독립과 종속, 독립의 정의가 무엇이고 종속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와 배반 사건의 필요 충분 조건 알고 있어야 하고, 확률의 곱셈 정리와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의 알아야 돼요. 배반 사건의 정의 알아야 되고, 배반 사건의 필요 충분 조건 알아야 되고,
독립의 정의 알아야 되고, 곱셈 정리 알아야 되고,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을 배우죠. 독립 시행의 확률은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이항 정리랑 똑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독립 시행의 확률은 이항 정리랑 똑같으니까 그냥 이항 정리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독립 시행의 정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항 정리와 독립 시행의 확률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니까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항 정리와 독립 시행의 확률은 똑같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자, 내용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률과 통계를 제대로 하려면 전 단계가 필요해요. 고등학교 과정은 다 제가 지금 전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전 단계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전 단계를 모르면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내용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 과정의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 상하 과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수학 상하 과정에서 배우는 순열과 조합 단원이 있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 단원 알면 확실히 여기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너무나 뻔한 내용이라서, 뭐 고등학교 수학 문제 잘 풀려면 구구단 알아야 한다, 너무나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안 적은 거예요. 너무나 뻔한 내용에서 안 적은 거고,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다시 공부해 두고 이걸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특히 경우의 수, 사칙연산, 이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게 핵심 내용.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이거 문제 풀 때마다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알아두자. 공부하다가 헷갈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공부하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요.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키리였어요. 마칠게요.